해맑게 뛰어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평화로운 마을. 하지만 이 웃음소리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갑자기 가려움과 두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었고 산모들은 잇따라 기형아를 낳기 시작했는데 도대체 이 마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미국 뉴욕주 나이아가라 폴스시의 작은 마을 러브캐널. 러브캐널은 1892년 윌리엄 러브라는 사업가가 이곳에 운하를 만들 당시에 붙여진 이름이었다. 그런데 1977년 한적하고 평화로웠던 이 마을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마을의 아이들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시달리기 시작한 것이다. 수업 중에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가 하면 심한 기침을 계속해서 하다가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아이들도 있었는데 아이들은 병원에서도 발병 원인을 찾을 수 없었고 그렇게 시름시름 알아갔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홍수가 닥친 후 더욱더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다. 마을의 가로수와 꽃들이 일제히 말라 죽어버린 것이다. Amazing, isn't it? Oh, it's so fun. 뿐만 아니라 마을 이곳저곳에 크고 작은 물웅덩이들이 파였고 그 물웅덩이에 돌을 던지며 놀던 아이들은 신기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는데 돌멩이가 웅덩이 속의 물에 닿자마자 녹아버린 것이었다. 아이들은 그 모습이 재미있다는 듯 계속해서 물웅덩이에 돌을 던지며 놀았지만 그 모습을 바라보는 어른들의 마음은 불안해져만 갔다. 분명 마을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인지 전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마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저 밖에 나가는 일을 삼가는 것뿐이었고 그들은 마을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길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그들의 바람과는 달리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갔는데 이제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도 병명조차 알 수 없는 증상들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헛것이 보이는가 하면 온몸에 견딜 수 없는 가려움을 느끼거나 심한 두통에 시달리기도 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이 지역 여성들의 유산율은 다른 지역의 4배나 될 정도로 높았고 태어난 아기들조차도 10명에 6명꼴로 신체적 기형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한적하고 평화로웠던 마을은 순식간에 죽음의 도시로 변해갔다. 마을 주민들을 더욱 괴롭힌 것은 이 모든 상황의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것이었다. 결국 그들은 나이아가라 폴스시에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정했고 그에 따라 시 관계자들이 러브캐널 마을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이제 시 당국이 자신들을 악몽 속에서 구해내 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하지만 며칠 후 그들은 시청을 다시 찾은 마을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어이없는 이야기를 전했다. There is nothing wrong with your town. What are your concerns? What? How can you say that when people are dying? That's what the report says. Go home. 그것은 바로 러브캐널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다. 뭔가를 숨기는 듯한 시 관계자들의 모습이 마음에 걸렸던 마을 사람들은 계속해서 시청에 민원을 넣었지만 번번이 묵살당했다. 시청이 마을 사람들의 민원을 묵살하는 동안 병에 걸린 사람들은 점점 더 늘어만 갔는데
이제 사람들은 살기 위해 직접 거리로 나섰다. 어른부터 아이까지 모두 마을의 심각한 상태를 알리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마을 사람들의 노력에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러브캐널 사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언론들 역시 러브캐널에 대해서 일제히 보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소식은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에게까지 들어가게 되었는데,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자세히 보고받은 지미 카터 대통령은 곧 뉴욕 주 정부로 하여금 대대적으로 러브캐널을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자 시에서 아무리 조사해도 전혀 나오지 않았던 문제점들이 주 정부가 조사를 시작하자마자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러브캐널의 토양과 대기 성분을 조사한 결과 벤젠 등의 발암물질이 무려 11가지나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건강검진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염색체 손상, 생식기능 이상 등 많은 건강상의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카터 대통령은 곧바로 그 지역의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러브캐널에 거주하고 있는 238가구에게 마을을 즉시 떠날 것을 명령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떠난 후 본격적으로 러브캐널을 조사하던 주정부 관계자들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간 원인을 알아낼 수 있었다. 그것은 러브캐널의 땅속에 묻혀있던 폐기물 때문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생활하던 땅의 아래 놀랍게도 유독성 화학물질과 핵무기 개발 도중에 발생한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 폐기물까지 묻혀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 마을에 이런 위험한 것들이 묻혀 있었던 것일까? 1892년 사업가 윌리엄 러버는 미국 중부 내륙과 대서양 연안을 이을 운하를 건설하기 위해 큰 구덩이 형태의 물길을 만들고 있었다. 하지만 경제의 궁황으로 인해 재정 위기를 맞은 러버는 미처 운하를 완공하지 못한 채 그곳을 떠나게 되었고, 그가 남기고 간 큰 구덩이는 한동안 그대로 방치되고 있었다. 그러던 1942년 화학회사인 후커 케미컬이 그 구덩이를 사들였고, 그들은 그 후 8년 동안 무려 22,000여 톤의 유독성 화학물질을 그 구덩이에 묻었다. 그리고 그 위를 물이 스며들지 않는 특수 진흙으로 덮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How about selling the Love Canal to our city? What? Why do you want to buy it? 후커 케미컬은 나이아가라 폴스 시로부터 러브캐널 지역을 매각하라는 요청을 받게 된다. 당시 나이아가라 폴스 시는 새로운 마을을 건설하기 위해 부지를 알아보고 있었고, 러브캐널 지역이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이다. Look, sir, we cannot sell Love Canal. Why not? The chemical wastes are buried under the canal, and it will be dangerous for people living there. 폐기물 매립 사실을 숨긴 채 계속해서 시의 러브캐널 매각 요청을 거부하던 후커 케미컬은 어쩔 수 없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으며 러브캐널에 마을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는 후커 케미컬의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끊임없이 러브캐널 매각을 요구했다. 결국 후커 케미컬은 러브캐널 지역을 시에 매각할 수밖에 없었고, 토지 이용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의미로 단 $1에 그곳을 매각했다. 싼값에 넓은 부지를 갖게 된 시는 그곳에 엄청난 양의 폐기물이 묻혀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버젓이 마을을 세운 것이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아스토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을 덮어놨던 특수 진흙층이 파괴되어 그 여파로 폐기물들이 점차 지상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로 인해 마을의 토양과 대기 중에 발암물질이 노출되고 말았고,
그것이 마을 사람들을 병들게 만들었던 것이다. 나야가라 폴스 시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원인에 대해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폐기물 매립 사실을 묵인한 것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될까봐 쉬쉬하며 마을 사람들의 민원까지도 묵살시켰던 것인데, 이후 러브캐널 마을은 무려 2억 5천만 달러, 하나로 3천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들여 3차례에 걸쳐 복구를 시도했지만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비양심적인 한 화학회사의 폐기물 매립과 시당국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고통을 받으며 살아간 러브캐널 마을 사람들. 그들은 그곳을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러브캐널 마을은 영원히 회복될 수 없는 죽음의 도시가 되어버리고 말았다.